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질경련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경련증은 DSM-5에서 생식기 골반 통증, 관통 장애로 일단 발전을 했고요. 성교 중에 질에 삽입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성교 중이나 성교 시도 중에 생식기 부위나 질 골반에 통증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질에 삽입을 하려고 예상이 되거나 삽입 도중에 혹은 질 삽입으로 인해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질 삽입을 시도하는 동안 골반저의 근육이 긴장이 되거나 이 증상은 6개월 동안 지속되고 통증을 야기하면서 파트너의 폭력이나 약물의 영향 또는 기타 의학적 상태와 같은 비성적 정신장애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1차성과 2차성 질경련증이 있고, 그리고 질경련증은 다른 성적인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성욕과 관심을 현저히 감소시키기도 하고, 여성들은 자기가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덜 여성스럽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질경련증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질경련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경련증이 없거나 이걸 증명하기가 어렵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련증을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들은 질경련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경련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두려움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 반응 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두려워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예상만 해도 벌써 두려워서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삽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의 주기를 이해해야지 질경련증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질성기나 골반의 통증 또는 삽입장애인데 이제 삽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통증이 예상되거나 통증 때문에. 그래서 삽입 성교를 시도하려고 하는 동안 골반저 근육이 긴장을 해요. 그러면서 수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경련증은 통증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근육 경련이 아니고 단순 반사도 아니고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응답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위험에 대한 이 생각이 질 근육의 반응을 촉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심인성일 수도 있지만 그게 원인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증으로 느끼지 않는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일단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 두렵다고 생각이 되면 반응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경련증의 원인이나 뿌리는 편도체, 뇌의 어떤 부위거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을 수반해요. 반응은 어떤 방아쇠,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 것이 적색 플래그를 표시할 때, 즉 어떤 생각, 성관계를 하려고 누가 한다, 본인이 생각하거나 만져요. 만지면서 곧 성관계를 할 것 같다. 신체 점점 회음부로 이렇게 손이 내려올 때 이런 감각, 그 다음에 어떤 소음, 냄새,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화가 돼요. 불이 붙여지는 거죠. 어렸을 때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상황에 뭐 소음이 있었거나 냄새가 있었거나 뭘 봤거나 어떤 생각이나 접촉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유발했고 몸을 이렇게 수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잠재의식으로 어떤 감각이 생기거나 불안이 증가하거나 예민해지거나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꼬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골반 근육이 경련을 해요. 예를 들어 위기에 닥쳤을 때 개나 늑대는 꼬리를 이렇게 쑥 숨긴다 그래요. 다리 사이로. 그럴 때 이 꼬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질의 근육이 이렇게 딱 수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팔다리 근육도 긴장을 하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거나 공격하거나 도망치거나 굳어지고 싶은 심정, 충동, 위험을 물리치면 이게 이제 종료되는데, 예를 들어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사라지면 이때 근육이 다시 이완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질경련증의 기본 기전입니다. 근데 이 뇌에서 편도체가 누가 다가오면 편도체가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자, 위기니까 자궁수축해라. 질경련증의 반응과 결과를 보면 일단 질경련증의 결과는 삽입성교가 불가능해요. 아니면 굉장히 큰 고통과 불안으로 견디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 견디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억제가 되면 더 많은 스트레스가 되면서 좌절로 이어지고 더 이상 성적 상호작용은 못해요.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첫 성관계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음 사람들을 더 못 만나는 거죠. 다시는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파트너가 삽입하려고 하는 시도만 해도 도망치고 싶고 그런 충동을 느끼거나 실질적으로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울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여성으로서 자기가 불완전한 것 같아요.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자꾸 그 도망가고 이러면서 내가 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위험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서 안도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성관계를 피했어요. 그럼 이제 안도하기도 하죠. 이렇게 뇌는 위험을 경고하고 피했다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질 반응은 강화돼요. 한번 성관계를 피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는 아예 안 하려고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질경련증은 진화의 잔재라고 하고 흔적 보호 반사, 리플렉스 반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 질에 물체를 삽입하기 직전에 질경련증이 있어요. 그런 여성들은 어떤 특정한 골반 근육이 이제 경련을 경험하는 건데 물건을 예를 들어 이런 물건을 넣으려고 하거나 음경을 넣으려고 하는 생각만 해도 그런 근육이 쪼여지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근육은 기침할 때 킁 하고 기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수축하는 근육하고 같아요. 왜냐면 기침하는 동안 복압이 증가하면서 골반에 힘이 가해져야지 소변이나 대변을 안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할 때 대변 소변을 안 놓게 이렇게 꽉 수축하는 그 근육이 조여지는 건데 이걸 기침 반사라고 하거든요. 심함의 여성들은 요식음을 보이거나 변식을 보이는데 보통은 이제 기침 반사로 해서 이걸 근육을 조여주는데 이게 오르가슴 동안에도 같은 근육이 조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를 해도 이 근육이 조여지면서 더 이상 성관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경련증에서는 골반 근육의 경련을 경험하고 이것은 원래는 이 기침할 때 소변이 새지 않도록 기침 반사로 남아있던 것인데 성관계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수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관계 중에는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성관계 중에 수축하기 때문에 이거를 흔적 그다음에 진화적인 잔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사랑니나 그 꼬리뼈가 퇴화됐잖아요. 퇴화되어 있는데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 근육 반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질경련증의 그 느끼는 통증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그 근육 경련을 경험했을 때 그 통증 정도예요. 그때 얼마나 다리가 많이 아팠고 수영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죽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못 움직여서. 그만큼 굉장히 큰 통증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수축하는 근육은 해먹, 우리 그물침대 있잖아요. 그물침대인데 앞에는 치골이 있고 뒤에는 꼬리뼈가 있으면 이 사이에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그물침대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 사이에 요도랑 질이랑 항문이 있거든요. 그 끼어있는 그 근육, 그 해먹에 끼어있는 근육처럼 되어 있고 경련하는 도중에 몸 앞하고 그러니까 요도 쪽에 이렇게 당겨져요. 당겨지면서 질 근육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당겨지면 질이 좁아지기 때문에 삽입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남자가 음경을 삽입하려고 하면 질이 이렇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벽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질경련증입니다. 질경련증의 해먹 같은 근육이 이렇게 원래는 이게 치골이잖아요. 꼬리뼈가 있으면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근육이. 그런데 질경련증이 있으면 이 요도 쪽에 이렇게 당겨요. 질을. 그래갖고 보면 여기가 좁아져 있죠. 여기가 좁아져 있으면서 앞으로 질 근육이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근육이 이렇게 당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삽입하려고 하면 삽입이 안 되는 거죠. 질경련증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두렵고 불안할 때 그냥 촉발되는 그냥 반사 같은 거예요. 무릎 반사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술을 먹는다고 진정제를 먹거나 진통제를 먹거나 진경제를 먹는다고 해도 제거가 되지 않아요. 결국 뇌를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경험을 해서 이게 통증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해야 됩니다. 비교 해부학에 따르면 이 근육은 그 꼬리를 흔드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럴 때 꼬리를 흔들 때 쓸 수 있는 근육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리고 질경련증 반응 중에는 골반 통증의 벽이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갈 때 삽입이 안 되게 꽉 조여지는 느낌, 그런 것처럼 마음의 두려움의 벽으로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두려움이 골반 통증의 벽을 만들어서 성관계가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해도
점점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때 근육 반사가 소실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질 경련증에 대한 공포 반응과 그 반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훈련을 할 때 질 확장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반사를 유발하는 이제 요인을 찾아봤어요. 그게 이제 되게 외상 트라우마인데,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스트레스 디소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질 경련증이 있는 여성들을 봤더니 외상, 어떤 트라우마하고 관계가 있었고, 이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불안이 생기면서 그런 여성들은 편도체 크기가 더 작았다 그래요. 이 편도체 얘기가 나오죠. 이 편도체는 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제 감지하는 뇌의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서 반사가 일어나는 이 잠재의식적 두려움과 관련된 생각, 기억으로 인해서 유발이 되고, 이렇게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은 여성 환자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기억이라는 생각이 거의 없기도 해요.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제가 왜 질 근육 반응과 반사가 일어나는지 이유가 불분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성적 트라우마가 있었거나 다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내기도 하고 기억을 못 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기억 회로를 압도할 정도로 새로운 기억 회로를 이제 뇌에 이렇게 넣어서 이 반사가 사라지게 해야 돼요. 이렇게 통증을 유발한 근육 반사가 사라져야지 통증과 함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 반사, 고통, 공포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뇌가 다시 배설을 해서 어떤 자극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질 경련증은 공포하고 관련된 어떤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특정한 형태의 둔감화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손톱을 깎는다고 봐요. 손톱을 깎을 때 이 손톱 깎기가 있으면 애들은 막 울잖아요. 근데 손톱을 한번 깎았는데 안 아프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안 울게 되는 거하고 똑같이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만지거나 손이 외음부로 가까우거나 음경이 이렇게 가까웠을 때 그것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야지 둔해지거든요. 그래야지 공포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를 디센시티제이션, 그러니까 둔감하라고 그래요. 센시티브한 것을 덜 센시티브하게 만드는 그것을 둔감화라고 하거든요. 이 둔감화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불안의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래갖고 이거 원인을 찾아서 계속 조금씩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을 하나 깎고 또 2개 깎고 이렇게 깎는 동안 아프지 않다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만약에 손톱을 깎다가 이 살점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절대 이 아이는 절대 깎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아프지 않고 손톱을 잘랐다는 것을 경험하고, 아프지 않고 질 확장기를 넣었다는 걸 경험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걸 경험하고, 그다음에 음경에 들어가서 아프지 않았다는 걸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치료의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룰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불편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경험을 찾아야 돼요. 어렸을 때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어디에 부딪혔어요. 굉장히 아팠다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억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가 그 부위에 접근하려고 하면 자지러지는 거죠. 이런 미세한 경험을 찾아서 그 감각을 찾아갖고 그 미세한 경험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프게 느꼈던 것이 덜 아프고 안 아프고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이 감각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치료의 중요한 컨셉입니다. 질 경련증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어요. 당신의 두뇌가 이제 컴퓨터예요. 그리고 질 반응이나 반사는 자동으로 시작되는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어떤 물체가 오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컴퓨터가 감염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 반응과 반사는 이렇게 똑같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무언가 질에 들어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의해서 촉발되고, 그다음에 목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딱 확신을 주면 이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목표에 도달하려면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경계해야 되고, 뇌는 근육이 긴장하고 빠르게 기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를 해야 되고, 심장은 빨리 뛰고 꼬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질이 앞쪽으로 당겨지고 다치죠.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떨리고 다리와 팔도 뻣뻣해지고 쪼이는 느낌도 들 수 있고,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를 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이 닥터 리브 박사가 이제 했는데, 어떤 형태의 성적 확대를 기억하면 그 기억을 뇌의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부메랑처럼 오니까 성생활 중에 학대 중에 느꼈던 감정을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방아쇠를 인식하고, 그런 방아쇠를 새롭고 학대적이지 않은 경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되돌리는 것을 주로 닥터 리브 박사가 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어떤 린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흥분을 느끼고 이제 성기가 축축해질 때마다 메스꺼움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과거에 삼촌에게 성적 확대를 받았고 그때 팬티가 적셔졌어요. 그러면서 생식기 부위가 축축함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자기는 굉장히 두려운데 생식기가 축축해지는 게 굉장히 트라우마였고 수치심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녀에게는 방아쇠였거든요. 이 방아쇠가 됐는데 다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도 성기가 축축해질 때마다 본인은 메스껍고 두려웠죠. 그리고 28세 멜린다는 남자친구가 키스를 하면서 목을 만질 때마다 감기에 걸린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녀가 7살 때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목을 꼭 잡으면서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물리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이게 방아쇠가 됐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키스하면서 목을 만질 때마다 감기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동안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자친구가 있었던 감정하고 이제 분리하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치유가 되는 거죠. 자궁경련증 치료의 목표는 일단 고통이 없는 섹스를 할 거거든요. 특히 30일 이내에 통증이 없는 질 섹스, 이게 페니트레이티브 베지널 섹스를 했고 삽입 성교를 말해요. 그거를 목표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욕이 있고, 그러면 결국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질경련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치료하거나 혹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거나 혹은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준비하고 싶은 분들 위한 책이고, 그리고 의사나 그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그녀를 위한 책입니다. 치료를 계획할 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해부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기의 이름을 배워야 됩니다. 내 몸에 어떤 성기가 있고 그것의 이름은 뭐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먼저 배워야 되고요. 해부학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이제 파트너하고 함께 손거울을 들고 자기의 성기를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그걸 보고 만졌을 때,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다음에 티슈로 닦을 때는 괜찮아요. 자기 성기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관계를 하려고 남자가 음경을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기 성기를 만질 때는 못 만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걸 극복해야겠죠. 소변 보고 뒷 보고, 특히 소변 볼 때는 닦잖아요. 그때는 괜찮은데 똑같은 손으로 거기를 만지는데 남자의 손이나 남자의 음경이 왔을 때는 막 두려워서 떠는 거죠. 그리고 대음순과 소음순을 만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졌을 때 통증의 정도를 통증이 전혀 없을 때 0,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 10까지 이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자결감이 있는지 따끔거림이 있는지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변화를 위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치료하려고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지 치료를 잘할 수 있습니다. 확장기 훈련할 때나 만졌을 때 감각을 0에서 10까지 바스 스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척도로 계속 해야지 본인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고, 두려움이나 압력이나 통증이나 타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확장기 훈련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질을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도 3 이하로 아니면 완전 0 이하로 줄일 수 있어야지 이제 목표를 채운 거고, 통증보다는 두려움은 더 복잡해요. 통증은 표현할 수 있는데 두려움은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고 이제 디센시티제이션 탈감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경련증을 극복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 통증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닥터 리브 박사가 질경련증을 30일이면 치료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이론적인 레셔널리가 있는데요. 과학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30일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어요. 1960년도에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가 우주여행을 거기 가기 전에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킬 때 막 움직이면 그 동서남북이나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고글 다시 할게. 그 방향 감각이 없어도 우주 비행사가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확인을 하기를 원해서 이 우주 비행사에게 눈을 완전히 덮고 세상을 뒤집는 고글을 착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고글이 동서남북이 헷갈리게 하는 그 고글을 착용했는데 그걸 끼고 하루 종일 이제 살게 했는데 한 26일쯤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뭐냐면 고글을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글이 서로 그 방향 감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고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26일째는 올바르게 봤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며칠 안에 다른 우주 비행사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이 뇌하고 새로운 신경 경로는 시냅스 구조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활성화가 약 26일에서 30일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슨 습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 달 정도면 거의 대부분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30일. 30일을 버티면 어떤 것도 습관할 수 있고 그리고 질경련증도 뇌를 다시 배선해서 통증을 느꼈던 어떤 자극이나 방아쇠를 통증이 아닌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뇌의 회로를, 뇌의 시냅스를 만들 수 있다가 이런 나사의 실험을 통해서 30일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뇌가 다시 배선하는데 26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리고 그러려면 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충분히 강력하고 빈번하게 계속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질 근육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두려움이나 고통 없이 질의 물건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을 뇌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곡을 쓰는 것처럼 매일 확장기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연습을 할 수 없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매일 30일간 곡을 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질을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의 힘을 활용하는 건데 매일 특정한 행동을 하면 습관을 만들 수가 있고 습관을 만드는데 30일이 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성공을 하기 위한 뭐 책을 읽든 뭐 운동을 시작하든 한 30일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습관은 방아쇠에 의해서 촉발되고 보상을 해줘야겠죠. 나 이렇게 잘하면 보상으로 뭐 새 옷을 하나 사입는다든가 이렇게 강한 의지가 질경련증을 극복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강한 의지로 습관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주면서 그걸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매일이나 주중에 특정한 시간에 새로운 습관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어.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력하지 않고 30일을 갔는데 저절로 되는 건 없고요. 매일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뇌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보상을 받는 것만큼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만 해도 보상을 안 줘도 기대만 해도 보상을 받는 것과 똑같이 뇌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요.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 중독이에요. 그러면 막 쇼핑을 해요.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안 사도 여러분들이 뇌는 충분히 기대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통 뭐 50% 세일 뭐 이제 5번밖에 안 남았다 뭐 오늘밖에 세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타이머를 하는 이유가 그 사이에 얼른 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쇼핑에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즐겁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질경련증 치료의 핵심이에요. 즐겁고 기대하게 만들어야지 치료할 수 있지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우면 절대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즐거운 일과 지루한 새로운 행동을 연결해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이미 즐기고 있는 오래된 습관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습관이 즐겁게 만드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잠재의식이 행동을 지시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로이드식 실수라는 말이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리브 박사님 덕분에 마음이 편했지만 첫 독재자 삽입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집에서 매일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탈 34세인데 이분이 첫 독재자 삽입이라는 목표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실은 첫 확장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기가 독재자가 됐잖아요. 이 크리스탈은 무의식 중에 이 확장기 넣는 것이 독재자라는 말을 쓸 정도로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잠재의식이. 이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이분은 하기가 싫은데 남편이 계속 압박을 했고 남편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환자가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에서는 하기가 싫었던 것을 표현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도 이런 부분으로 오시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실은 이렇게 남편이 원해서 끌려왔지만 본인이 치료하기 싫은 여성들은 어떻게든 표현을 해요. 의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원하는 순수한 동기나 즐거운 동기가 있어야지 이게 되지,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치료에 대한 당신의 의도가 되게 중요한데 치료를 시작하려는 의도와 이유가 중요해요. 종이나 일지를 가지고 다음에 답하면서 동기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왜 삽입 섹스를 갖기를 원하는지 적어도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성관계를 삽입 섹스를 원하는지 제가 이렇게 이유를 써보는 거예요. 섹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을 만지고 성기를 보고 파트너가 삽입하려고 할 때 무엇이 당신의 두려움을 유발하는지, 왜 두려운지, 그리고 성관계 중에 특정한 유발 요인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달성했을 경우 본인에게 줄 수 있는 보상 목록이 뭔지 작성해서 보상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쓰고 보상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실패할 수도 없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도 없는데, 그럼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성공하겠죠. 근데 습관을 바꾼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시도를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질경련증을 얘기하면서 왜 뇌를 얘기하고 습관을 얘기하고 보상을 얘기하는지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질경련증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질경련증은 질에만 국한돼서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경련증에 대해서 계속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